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또 이제 한 주가 지났고 주간 찐시황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이 미국 증시 끝난 걸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끝이 났는데, 그죠? 클로즈 됐는데 프레시 레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시 레코드 참 부러운 표현 아닌가 싶네요. 4만 포인트, 네, 4만 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조금 밀리는 흐름이 지난 주 중에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날 4만 포인트를 올라서서 마무리가 되는 아주 부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흐름을 2016년도 이후부터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요 주중에 5월 16일 날 살짝 터치를 했다가 주말에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4만 포인트를 넘어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미국 증시와 우리와 느낌상으로 약간 디커플링 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미국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별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죠? 오히려 빠지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견조하게 흐름이 나타나줘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죠?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줄 거니까 같이 가지는 않더라도, 똑같이 상승률이 만들어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하방을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 불쌍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속상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3대 지수가 나스닥이 약간 빠졌고요.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살짝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나스닥에서의 숨고르기의 영향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2% 약세,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약세, 뭐 일부 반도체 장비주 램리서치가 3% 약세 등등, 브로드컴도 약세, 반도체, 그 다음에 IT 섹터가 살짝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고, 특히 엔비디아는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죠.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숨고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쟁사가 시장에 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영역에 경쟁사가 일부 또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조정을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핀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뭐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쭉 한글로 돌려놓고 뭐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았는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엔비디아의 주가에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고, 국내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주간 찐시황을 금요일 날 우리나라 국내 증시 끝나고 장 끝나고 좀 녹화를 하는 바람에 약간 미국 증시 금요일 날 마감을 못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뭐 미국 시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말에 촬영을 하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시청하시기 전에 뭐 괜찮으시다면 한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요, 이 이야기입니다. 1분기 실적이 끝이 났어요. 네, 그죠?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16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나면 1분기 실적을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들을 빨리 공부를 하고 이거를 내 포트에 담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동안에 또 빨리 많은 종목들이 쏟아지니까 그것들을 다 분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빨리빨리 하나씩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부터 체크를 좀 해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 라고 하면 요거를 내가 신규로 한번 담아볼까? 아니면 교체 매매, 기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발굴이 되었다면 교체 매매를 해볼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분기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직후에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분기 실적은 매 분기 3개월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1년 내내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게으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게으르면 뭐든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성실하게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 내 포트는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좀 가꿔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은 그래서 뭐 특정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찍어드린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분기 실적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을 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호황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업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초입에 좀 잡을 수 있는, 그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 예시 종목들을 업종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기 실적에 가장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섹터가 어디였죠? 변압기 등 전력기기였죠. 네, 여기가 실적이 좋을 거다. 왜?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었고 이 변압기, 전력기기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변압기, 전선 가격들. 그래서 변압기와 전력기기가 첫 번째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또 뭐죠?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을 제가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본다면 요즘 뭐 외식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요. 음식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에 좀 두각을 보인 대표적인 업종인데, 근데 이들은 주가가 이미 그 전부터 올라왔었죠. 그죠? 그러면 과거의 실적 시즌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길래 최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거니까요. 뭐야,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해 라는 거 아니고, 이미 이 종목들, 이 업종은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드렸었고, 작년부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초입에 이 산업의 업사이클을 좀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를 가지고 새롭게 좀 관심권에 둬야 되는 것들까지도 후반부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요 다 누르셨죠?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에서 잘 봐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헤게모니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헤게모니. 헤게모니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죠? 헤게모니라는 키워드가 여기 나오죠. 기업이 헤게모니를 보유했다 등등이 있는데, 이 헤게모니가 뭐냐라고 하면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물론 사이클을 안 타는 업종과 산업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과 산업은 이러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뭐죠? 주식 투자자로서의 희망은, 야, 이게 이런 파동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그죠?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여기 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업이. 그러면 여기에 초입에 사서 여기까지 시세를 다 먹어보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의 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뭐 5루타, 10루타 종목이 나오는 사이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렉트릭, 전기와 같은 이러한 전력기기 관련된 산업 업종이 이러한 사이클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게모니라는 것은 이 사이클의 초입부터 이 끝까지 가는 구간을 쭉, 그죠? 움직이는 구간을 뭔가 턴어라운드 할 때, 그죠? 이 업황이 이렇게 다운을 걷고 업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때 보통 헤게모니의 국면에서 보유를 해서 시세를 끝까지 먹어야 된다. 헤게모니를 보유한 기업은
호황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헤게모니라는 게 상대적으로 뭔가 어떤 표현을 쓸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등등의 원가가 올라갈 때 그 원가를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기업, 그죠? 전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기업들, 그죠? 수요가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전가해도 충분히 이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그죠? 그다음에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점프업을 하는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이클의 바닥부터 이렇게 꼭지까지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헤게모니다라고 쉽게 그냥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 이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게모니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뭔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산업의 사이클이 호황으로 진입했을 때 매출액을 상회하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을 한다. 그래서 가동률이 막 올라가니까 이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업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많이 올라 있는 업종, 산업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월등히 강하게,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동안 좀 돈을 투자를 해놨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이제 회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니까 주주들한테 주당 순자산 같이 주당 순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훨씬 큰 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국면이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 이것을 머리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헤게모니를 보유한 기업은 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도 요즘같이 인건비 올라가고 원재료비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가 기업을 뭔가 운영을 하는데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내 돈만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이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이 발생해도 쉽게 가격 전가, 코스트 푸시가 가능한 기업을 우리가 헤게모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업들의 성격을 한번 보시죠. 자,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매출액의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이렇게 그려서 제가 차트로 그려본 건데요. 최근에 2022년부터 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매출액 4개 분기 합산 차트입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그려놓은 것을 보면 매출액의 캔들의 크기보다 영업이익의 캔들의 크기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빵빵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죠? 자, 이게 본격적으로 여기 전력기기 변압기 쪽은 뭐가 발생하고 있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면 이 회사의 분기별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눈에 훨씬 더 띄게 됩니다. 자, 위에 검은색은요 영업이익 증가율이고요, 밑에 노란색은 매출액 증가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 성장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때 본격적으로 이 산업은 뭔가 업사이클에 들어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2022년
2분기 이후로 거의 영업이익 성장이 매출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국면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시즌에 딱 보면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마진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요거를 초입에 뭔가 포착을 하려면 그동안에 없던 분기별 매출액이, 자 지금 보시면 분기별 매출액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 한번 툭 튀는 느낌이 나죠. 네, 툭 튀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부터 매출액이 이렇게 분기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2022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그 박스권을 빵 돌파하는 시점부터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영업이익도 그동안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영업이익을 찍더니만 그때부터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업은 어떠한 또 특성이 있냐, 이게 변압기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아주 큰 사이클로 봤을 때 2008년도에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게 투자가 멈춰버렸어요.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쉽지 않다. 멈춰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약 14년, 15년 동안의 이 다운 사이클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산업이 다운 사이클을 겪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웬만한 종목들은 설비 투자를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조정이 일어났겠죠. 산업의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어떤 기업들은 망하는 이슈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개 기업이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이라서 5개로 줄어들어. 그러면 변압기를 찍어내는 기업들의 공급이 변압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감소가 나타났겠죠. 그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022년도부터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수요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야, 전력의 쇼티지, 전기차의 뭐 시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뭐 확장 공급, AI 시대의 도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미국에서는 있었고요. 수요가 갑자기 공급이 빵 줄어든 상황에서 10년 동안의 구조조정과 산업의 다운사이클 구간에서 설비 투자를 별로 안 해놨는데, 그죠? 투자를 안 해놨는데 수요가 올라와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쇼티지라는 게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이 올라와, 내가 가격에 전가력이 있고 가격에 협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Q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산업이 업사이클로 들어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 저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추천해?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산업들이 어떤 특징을 보였을 때 우리가 초입에서 좀 관찰할 수 있는지, 그죠? 그걸 말씀드린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앞에. 네. 못 보신 분들은 앞에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부분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요. 변압기, 등 전력기기죠. 네. 그 다음에 뭐 화장품, 네. 그 다음에 음식료,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업사이클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쪽인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업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쇼티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쇼티지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갑자기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겠죠? 그 다음에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가격 전가력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파워 등등. 자, 그러면 화장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 화장품에서는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종목이 바로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그죠? 실리콘2. 와, 실리콘2 한번 보시죠. 2021년도 이후에 매 분기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그려보니까요, 고만고만하게 캔들의 크기가 올라오다가 갑자기 지금 캔들이 빵빵빵 크기가 커지고 있네요. 그죠? 네. 자, 영업이익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갑자기 위로 빵 솟고 있습니다. 뭔가 레버리지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그려보시는 거 저는 강추드립니다. 손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손맛. 뭐 손맛이라는 것은
내가 그려보는 거랑 남이 그려놓은 것을 나중에 이렇게 종이로 아니면 모니터로 이렇게 뭐 보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매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내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보면 조금 더 뭔가 변화의 손맛을 빨리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려보시기를 권고드리는데 그게 어렵다라면 빨리빨리 그래서 뭐 관련된 리포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오면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2022년 3분기가 화장품 섹터에서는 매우 중요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제가 검은색이라고 말씀드렸고 매출액 증가율이 노란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 다음에 22년 3Q 이후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계속 증가하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22년 3Q 이후로 숫자가 한번 팡 튀었다가 쫙 매출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네. 자, 그래서 화장품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실리콘2도 사실은 2022년 3Q부터 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예. 작년도에 뭐 그 화장품 관련된 실리콘2가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 우리 인디 브랜드들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수급 들어올 때부터 많이 해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손맛을 미리 한번 그려봤다라면 그죠? 이 큰 사이클을 조금 한 1, 2% 먹고 2, 3% 맞고 따박 빠지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긴 사이클을 그죠? 긴 사이클과 큰 수익을 먹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들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신규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초입에 결국에는 이러한 산업의 성장에 초입에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언제 이제 파는 거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파는지를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이 이제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산업이 이렇게 될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저는 해보시기를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이제 음식료 중에 라면 쪽이 요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여기에 있죠. 라면의 USA, 미국에서 라면의 점유율 중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일본의 도요 수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루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일본을 한번 가서 뭐 먹어봐야 되나요? 국내에서도 이거 파는 것 같은데요. 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도요수산의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2020년부터 5년 동안의 차트인데 행보였습니다. 거의 4년은. 올해 들어와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삼양식품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즉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잘 되는 구간에서 지금 도요수산, 삼양식품이 업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삼양식품 한번 보시죠. 본격적으로 업사이클로 진입한 느낌은 언제 드나요?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매출액 4개 분기 합산 차트가 딱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양식품에서는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최근에서 뭔가 더 뚜렷한 변화라면 여기서부터네, 그죠? 여기서부터 작년도 하반기, 작년도 거의 3Q부터 캔들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건 4개 분기 합산 차트니까 뭔가 매출액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캔들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삼양식품 영업이익 4개 분기 합산 차트 보시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작년도 2Q, 3Q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번 분기 왜 점상을 갔나요? 왜 점상? 갑자기 캔들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장에서 컨센서스 생각했던 영업이익보다 월등히 큰 이익이 나오니까 이게 점상 가면서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무슨 특징이 있었나? 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왔네요. 근데 2022년 2Q부터 제가 뭔가 변화가 매출액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고만고만하던 매출액이 갑자기 여기서 한번 튀는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년 2Q부터 거기를 뚫어서 본격적으로 또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느껴지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 분기별 영업이익이 그동안 없던 레벨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면서 점상이 갔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의 징조는 어디에서 이룰 수 있다?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회사가 바뀌는 시점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작년 2023년 EQ에 크로스가 났네요. 이거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있고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 데드 크로스는 안 좋은 거죠? 네, 골든 크로스라고 봐야 됩니다.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위로 빵 뚫고 올라가는 것을 저는 앞으로 골든 크로스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네. 그 시점부터 삼양식품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영업이익률이 라면 팔아서 21%의 영업이익이 가깝게 나오네요. 이익률이. 네. 엄청나죠, 그죠? 네. 자, 이게 뭐 불닭볶음면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반대로 그러면 같은 라면인데 농심만 보세요. 비교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죠. 오히려 매출액의 4개 분기 합산 차트의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번에는 거의 점으로 나타나네요. 삼양식품과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라면 안에서도.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삼양식품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음봉으로 2개 분기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은. 안타깝게도. 자, 매출이 정체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그냥 박스권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갇히는 모습.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등등. 어떤 거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해석을, 저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빙그레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은데, 제가 명동 다녀와서요, 작년에, 그죠? 작년에 명동 다녀와서 명동의 길거리에 음식료, 식료품을 파는 매장들의 냉장고를 빙그레에서 협찬을 했고, 그 안에 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메론 맛 우유가 다 채워져 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빙그레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들을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요 실적 발표하자마자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그림이 조금 색깔이 지워져 버렸네요. 전자담배 부품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전자담배 부품 회사들인데, 자, 모든 그 관련된 산업이 같이 업사이클로 가야 그 대세 상승이 만들어지는데, 화장품 대부분 다 실적 잘 나오죠. 전력기기, 재룡기기, 재룡전기, 현대일렉들이 다 실적 잘 나오죠, 그죠? 모든 산업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들, 기업들이 다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림이 진짜 대세 상승의 업사이클이 나오는 건데, 아직 전자담배는 지금 보면 UIL이라는 회사는 이번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3배 정도 이상 잘 나왔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펀드가 최근에 UIL에 대해서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번 주 초에 실적 발표 이후에 해드렸고요. 자, 이게 4개 분기 합산 차트입니다. 매출액에. 4개 분기 합산 차트인데,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뭔가 변화가 살짝 나타나는 그러한 조짐이죠. 그러면 과거의 고점 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관련된 리포트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도 읽어보고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영업이익 4개 분기 합산 차트도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분기별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매출액이 이번 분기에 위로 팡 튀어버렸네요. 그죠? 2019년도에 매출액도 뚫어버렸습니다.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분기별 영업이익에서도 박스권에 거의 갇혀 있다가 적자도 이렇게 한 번씩 났는데, 이번에 80억짜리가 빵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돌파해서 골든크로스가 이번 분기부터 나기 시작했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자, 그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담배, 그죠? 휴대폰 부품도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신성장 사업 중에 하나를 전자담배로 붙였는데 이 전자담배가 필립 모리스 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숫자가 143억 매출액이 기존에 없던 매출액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분기에 전자담배가 118억이었는데요. 이번에 143억. 이 빨간색 영역이 그동안 없던 빨간색 영역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전자담배 영역이거든요. 근데 전자담배는 글로벌리 연평균 15% 정도로 매년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장 잘 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 대상으로 UIL이 단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전자담배 부품사보다 주가의 수익률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IL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6,160원에 저항이었는데 이번 주에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는데 이 지지 라인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그때는 뭐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1분기 실적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지어소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어소프트. 자, 매출액은 고만고만하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영업이익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전고점을 뚫어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하게 고만고만하게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번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큰 폭으로 점프업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네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영업이익률도 다시 전고점 회복하는 모습이고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 68억입니다.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70억 잡고 280억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주말에 금요일 밤에 뉴스를 다 체크를 해보는데 이러한 뉴스가 도배가 돼 있더군요. 냉면 먹고 싶네 주말에. 근데 일요일 밤에 냉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냉면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비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000원에서 15,000원. 옛날에 냉면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외식비가 엄청나게 외식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다. 근데 냉면뿐만 아니라 김밥 등등 우리가 많이 즐기는 그런 먹거리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외식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거의 35개월째.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SBS 뉴스에는 이런 게 있네요. 네. 짜장면도 이제 8,0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 먹기보다 그죠? 직접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해 먹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케이스가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간편식이라든지 여기도 평양냉면 이런 거 다 팔죠. 요즘 막국수 그죠? 네. 식당 가서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어려운데 요거 한 2봉지 사면 한 3식구, 4식구, 그죠? 4인 가족, 3인 가족은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등히 비용은 감소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월마트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최근에 미국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월마트가 식료품 이러한 부분들이 월등히 최근에 잘 팔리면서 주가 급등, 시가총액 5천억 돌파가 이번 주에 나타났었죠. 금요일에도 또 올랐습니다. 자, 월마트 이렇게 상승했죠. 그래서 지어소프트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오아시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신선식품 그죠? 쪽을 하고 있는 여기가 최대 실적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왜 여기가 숫자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고 요거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불황용 소비로 인해서 온라인 쪽의 신선식품에 대한 플랫폼의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포인트는 뭐죠? 네,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부분들 중요하죠. 주가 부양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AI라는 키워드가 여기 보이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AI 무인 결제 시스템을 앞으로 좀 도입을 하면 비용도 훨씬 더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등등의 이런 내용들. 다만 리스크는 뭐죠?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좀 여기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을 때 경쟁 강도가 채워져 있을 때 이 마진이 유지될지 앞으로 그거는 체크가 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지오소프트가 5월 14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올랐다가 금요일에는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전고점 저항이잖아요.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는 그죠? 네. 이 전고점 저항에 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 물량 소화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뭐 그 부분은 한번 관전 포인트로 재밌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일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번 주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차원에서 지오소프트도 대표적으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번 1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튀어오른 후보군 중에 하나다. 공부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남은 시간 꿀잠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또부터 아침 일발 장전 시간에서 가족 여러분들이 또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또 뭔가 공부를 좀 해볼 만한 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내일 아침 일발 장전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